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님을 보여주는 현상들 7가지 중에 1부에서 4가지를 했는데 그 다음 3가지를 하겠습니다. 5번 강박 증상이 변화되는 경우 강박증 환자의 증상이 변화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강박증 현상입니다. 이 원인은 안 밝혀졌는데 제가 사회방송에서 원인을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증상이 귀신이 굉장히 두렵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잠을 잘 때 귀신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귀신의 모습이 떠오르면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잠도 못 잔다.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며칠이나 몇 주나 몇 달 뒤에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귀신은 신경 안 쓰고요.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릴까봐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에 침을 뱉었는데 경찰이 CCTV를 보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 사람 죽였지? 해가지고 경찰하고 검사 판사가 모두 다 짜가지고 자기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무기징역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찌 됩니까? 이런 현상들은 뭐 거의 100% 모든 환자들에게 증상이 바뀌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환자가 그렇게 불안했던 귀신, 그 귀신 만나고 떠오르는 게 불안했는데 그 귀신에 대한 불안은 다루지도 않았는데 일단 치료를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사라졌어요 이게. 그럼 그 불안은 지금 어떻게 사라졌냐 말이죠. 그리고 살인범으로 몰리는 불안은 또 왜 갑자기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살인범 이것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걸 보고 제 표현상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나와서 불안해한다 이런데 그럼 어쨌든 간에 귀신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이 뭡니까? 사라졌고 또 살인범에 대한 불안이 나타났죠. 또 이런 살인범 이런 경우도 별다른 보고 듣고 한 것도 없는데도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불안이. 그래서 이 불안이 이유 없이 좀 이해가 안 되게 사라지고 이해가 안 되게 막 나타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귀신이 이제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러고도 가만히 불안장애인가 이런 의혹이 있죠. 6번 환자가 두려워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관한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강박증이 환자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과도하게 씻는 환자는 손에 들어온 것이 병일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손을 과도하게 씻는 환자는 그 환자가 옛날에 손이 더러워서 그 손으로 빵을 집어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자는 그것을 계기로 손이 더러우면 잘못하다가 이 손으로 빵 집어 먹고 하다가 식중독 걸려갖고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죽을 수 있다 해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그것이 환자는 과거 식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병에 대한 것이 두렵고 또 병에 대한 것이 두려우니까 손을 씻으면 불안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 손을 씻는 이 강박 행동이 불안 감소 기능을 기존 이론으로 보면 틀렸지만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 기능을 하니까 이게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기능을 하니까 환자가 손을 씻으면 병에 걸린다 불안이 감소되니까 계속 이 행동을 더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물론 환자가 병에 대한 두렵기 때문에 손을 다 씻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기존 치료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논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환자의 증상이 병 걸릴까 불안해서 손을 씻어야 하면 과거에 병 걸렸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손을 안 씻어서.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에도 밝혀졌지만 환자의 모든 강박 증상이 다 그렇게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 자전거를 탈 때 내 자전거가 혹시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내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크게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이 환자가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자기가 이제 내 자전거 타다가 또 크게 다치지 않을까? 자전거 고장나서 크게 다치지 않을까? 그런 강박 사고 때문에 핸들이라든지 체인이라든지 바퀴 이런 거를 수십 번, 수백 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료자가 물어보죠. 치료자는 이제 상담가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환자 치료하는 사람. 그럼 치료자가 환자에게 혹시 과거 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달리는 중에 자전거 고장이 나서 크게 다친 적 있나요? 이런 물어보면 환자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적도 없고요. 다친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자전거 타다가 누가 다치다던데 라는 뭐 친구 말 들은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요. 그런 일은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환자는 어디서 지금 자전거 타다 다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게 지금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뭐 스트레스 사건이다 뭐 이런 거도 조금 관련이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논의를 하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환자가 두려워하는 사건에 대한 직결된 경험이 없다. 그러면 환자는 그 불안이 자전거 탈까봐 불안해하는데 자전거 타다가 다칠까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고 괜히 놀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저 남자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어떨까요? 그 남자를 처음 봤을까요? 그 전에 그 남자를 봤고 그 남자의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럼 길 가다가 다른 여자 아까 여자가 두려웠던 그 남자를 본다. 다른 여자가 또 어떤 남자를 봤을 때 처음 본 남자다. 그럼 뭐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뭐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거지. 무심코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 불안장애라면 마치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여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저 남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남자 전에 만났나? 이러면 만나서 뭐 어떻게 됐냐면 만난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니만 이라고 있느냐고. 마찬가지로 강박증이 과거 경험이 없다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불안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불안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7번. 요것이 좀 가장 극명하게 좀 이 강박증 불안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이 뭐 세상 이치로 따지면 똑같은 겁니다. 금방 표시가 나요. 아니라는 게. 7번 이제 강박사고의 내용에 관한 불안이 현실 세계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시한관계상 이게 지금 피해감수 이론과 좀 관련되는 건데 그거 설명하면 너무 좀 길어지고 이 개념이 지금 피해감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일단은 일단은 요 7번 강박사고의 내용에 관한 불안이 현실세계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환자가 불안해하는 사건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환자가 강박증의 내용에 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건보다 더 불안한 사건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환자 불안해하는 걸 그래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더 불안한 거는 왜 안 불안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대 취업준비생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제가 동성애자 되는 게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요. 평소 철수라고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마다 저를 많이 도와줘요. 시험 칠 때도 많이 도와주고. 근데 어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순간 내가 그 친구를 이성으로 느끼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지 1년 넘었는데 정말 너무 불안해요. 근데 제가 이 동성애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직장을 구해도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알게 되면 밝혀지면 제가 잘릴 것 같다. 해고 나간다 이 말이죠. 불안해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알겠다. 그럼 누가 봐도 불안하겠네. 응? 그래 좋다. 그거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그 동성애자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거나 들켰을 때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싫죠 당연히. 해고도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좋다 그래. 그러면 이제 환자 자기 말대로 동성애자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비판이나 해고 등 사회적인 피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지금. 근데 그건 좋다. 그건 그 다치고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왜 그 사건보다 더 불안한 현실적인 사건이 많은데 그건 무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에 치여 죽는 사건 있죠. 이런 게 불안해요. 동성애자가 돼봐야 손가락질 당하고 회사 잘리지.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죽지는 않거든요. 동성애자라고 들켰다고 해서 누가 자기를 죽이거나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그 손가락질 당하는 그 정도지. 근데 왜 차에 치여 죽는 사건은 즉사인데 동성애자로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살아 있어야 받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죽으면 끝인데
요거는 왜 두려워하지 않나요? 이 말이에요. 불안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또 잠자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건이 있듯이 이거 뭐다 있던 사건이거든요.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것도 잠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몸에 불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화상 입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습니다. 그거 안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죽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부가 다 타버리는데 숨을 못 쉬는데 피부가 그 피 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안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또 전재산 사기당하는 경우 이게 장난이잖아 이게 거짓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게 또 뭐 가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천원씩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 안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뒤늦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 석 달밖에 못 사는데 폐암이라고 또 폐암이 좀 조기 발견되기 힘들거든요. 이런 거 안 불안하냐 물으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더 불안해야지 이치상. 근데 이렇게 말하죠. 환자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죠. 뭐 이런 경우는 에이 뭐 차이 칠 리가 있나요? 에이 뭐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는데 뭐 없기는 뭐 차가 비켜갑니까? 그 다음에 뭐 집에 불 나는 거요? 집에 불이 왜 나요? 에이 우리 집에 불이 안 나요. 그리고 불 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꺼줘요. 에이, 괜찮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전에서 사기당하는 거요. 사기당하면 뭐 할 수 없지 노숙하지 뭐. 노숙해도 괜찮아요. 뭐 서울역에 기다리면 오두시 밥 쳐가지고 그거 먹고 버텨야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이 웃긴 게 모든 강박증 환자에서 나타나고 일반인도 다 그렇게 나타나요. 환자나 일반인 한마디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사회적 직업적 상황에서 불안한 사건이 있을 뿐이죠. 근데 강박증은 그에 대해서 극도로 과하게 생각하거나 일반인도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사회적, 직업적 자기 상황에 따라 이제 불안한 사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제 두려운 사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데, 고3 수험생이 이제 대학 입시 낙방을 두려워하죠, 공통적으로. 근데 90세 노인이 고3 수험생 입시 90세 노인은 또 대학 입시 낙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죽는 것도 별로, 아이고, 빨리 가야지 늙었는데, 뭐, 자식들 짐이 된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입시 낙방 죽는 것도 안 두려운 판에 지금 대학 입시 낙방이 뭐가 두렵습니까? 또는 임신부가 기형아 나올까 두려워해요 대부분.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더라도 두려워하죠 대부분. 근데 취업준비생인 남자가 기형아 나올까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기형아 놓을래도 못 놓습니다 걔는. 니 기형아 놓으면 100억 줄게도 걔는 못 놓아요. 어떻게 기형아 놓아요 자기가. 애를 못 낳는데 일단. 그래서 환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환자도 이제 자기가 딱 증상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강박증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강박증 내용은 선택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고른 것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순이 뭐 체행이 희성이 있으면 체행이를 골라서 자기가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별로 실증이 났어. 그럼 이제 희성을 사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에게는 또 희성이 있으니까 또 순이 사귀는 거야. 그럼 이 남자는 사실 이렇게 고르고 왔다 갔다 하는 남자는 뭐죠? 뭐 이런 바람둥이는 남자든 그 희선이든 챙이든 순이든 그 여성 자체가 안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심심해서 갖고 노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자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아유 불안해요. 동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안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바람둥이도 희선이 아이고 채영이가 아이고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 내 집에서는 죽어이라고 말만 하는 것 뿐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의사도 의미 없고 이 사건도 의미 없어요. 마찬가지. 그렇게 비교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환자도 자기가 불안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피해가 있는 불안 사건은 뭐 걱정 안 합니다 이거. 예. 왜냐면 자기가 딱 고른 그 부분만 막 신경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별로 뭐 어떤 계기에서 이제 요거 뭐 별 의식도 안 되고 이러면요 또 사라집니다 거기에. 예. 그럼 언제 그랬냐는 동생이자 되든가 그런 거 신경 없어요. 내가 무슨 동생이자라고요 하면서 자기 그동안 신경도 안 썼던 거 교수님 사기당하는 게 두려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뭐 전선 날렸다던데 하면서 진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이제 첫째 경우를 논외로 하고라도 환자가 이제 자기가 불안한 사건보다 더 크게 현실적으로 불안을 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그걸 빼고 둘째는 또 뭐냐면은 환자가 불안해하는 그 사건 있죠. 즉 이제 환자가 두려워하는 그 사건과 똑같은 피해를 주는 더한 피해가 아니라 더 불안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정도의 불안하고 똑같은 피해를 주는 다른 유사 사건은 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거 예를 들면 간단히 천장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환자가 있으면은 이 환자는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지금 그러십니까 하면은 당연히 천장 무너지면요 이 머리 돌멩이 떨어지면 벽돌 떨어지면 머리 깨지갖고 식물인간 됩니다. 재수 없으면 그러면 천장 무너지갖고 다치고 식물인간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식물인간이 장난 아닙니다. 피해는 큰일 나지고 감수 못하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다쳐갖고 이제 식물인간 된다 이 말이죠. 다치고 막 아프지도 않고 다쳐도 아프지도 않고 건설부에서 도시안전과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안전을 좀 소리해가지고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크게 다쳤네요. 한 달 1억씩 보상금 평생 죽을 때까지 넣어줄게요. 이런 소리 이렇게 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치면 평생 1억 준다고? 다쳐도 별로 안 아프다고? 그럼 다치보지 하면서 다치를 기다리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야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다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식물인간의 피해, 결정적인 피해,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다쳐서 좋다, 식물인간 된다. 그러면 다쳐서 식물인간 되는 게 왜 천장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에 넘어져서 머리 깨져서 다쳐서 식물인간 되는 경우, 그 다음 길에서 불량배나 강도를 만나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다치는 경우, 그 다음에 묵직한 폭행 이런 것도 쇠파이프 휘두르고 돌멩이 돌로 찍고 하면 이제 머리가 다쳐서 뇌출혈 일으킬 수도 있고 식물인간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빙판길 눈길에 미끌려서 뒤통수 머리 깨지가 죽는 경우 이거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빙판길에 미끌려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머리가 깨져서 다쳐서 식물인간 되죠. 그 다음에 태풍이 초특급 태풍이 불 때 시장통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요 만두가에서 만두 찌는 소뚜껑이죠. 소뚜껑. 그 쇠로 된 소뚜껑이 큰데 그게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나무도 뽑히고 근데 날아다니면서 그거 한테 머리 맞으면요 그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건 거의 쇠등인데 그거 맞으면 그것도 엄청나죠. 그것도 머리 깨져 죽을 수도 있고요.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몇 톤짜리 트럭에 부딪히면 이거는 머리 깨지는 것뿐 아니라 온몸에 뼈 한 뼈는 다 부러지면서 날아갑니다. 사람이 날아가서 다른 데서 시체도 못 찾아요. 지금 날아가서 붕 떠서 날아가거든요.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트럭에 치였는데 사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날아가 버려 사람이 온몸이 많은 사람이 형체가 없는 거야. 그거는 식물인간 될 기회도 없습니다. 바로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왜 철수 씨는 이렇게 천장 무너질까봐 하루에 100번, 1000번 확인하고 있는데 왜 그래 식물인간 되게 불안한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불안한 거 알겠는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잠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천장 무너지고 다치는 사건이 천장 무너져서 다쳐서 식물인간 되는 경우가 천장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다쳐서 식물인간 되는 사건이 천장 무너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계단에서 넘어지고 빙판길 미끌리고 강도 만나서 쇠파이프로 맞고 저기 트럭에 치고 또 퍽치기라고 저 뒤에서 망치로 사람 뒤통수 치가지고 그 뭡니까 사람하고 돈 뺏고 그렇게 하는 범죄자도 있는데 퍽치기 당해서 뒤통수 깨지고 식물인간 될 수도 있죠. 퍽치기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식물인간이 그렇게 두려우면서 유독 천장 무너지는 것만 다른 거 다 안 와도 왜 천장 무너진 것만 이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붙고 10년, 20년 동안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과연 식물인간 될까봐 불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이거 말고도 따지면 더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일단 살펴보면 강박증이 7번 보면 이제 강박증이 불안장애라면 환자가 강박사고 내용상 상식적으로 더 불안한 사건이나 똑같은 피해를 주는 불안한 사건을 걱정해야 되는데 실제 증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술한 7가지 외에도 따지면 더 있는데 강박증이 이제 불안장애 아니라고 밝혀졌고 사실 이게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동설이 밝혀졌는데 천동설 지금 비판하거나 지적해보는 게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지동설이 밝혀졌는데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또 실제
천문학 관련된 종사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지금 천동설 보고 농사 짓고 앉아 있으니 태양이 어떻게 뜨고 막 그러니까 안 맞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인터넷에 치면 이제 강박증 이것도 한마디로 지동설이 나와 있는데 천동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그 치료법을 정리한 신간 발간 작업을 위해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중 강박증 시리즈 개정판을 원고 쓸 시간이 없어서 절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간 포착 심리 이론, 이 강박증 원인에 대한 이론은 살아있는 중 강박증이 있고요. 피해 감수 이론이 있는 강박증 치료법에 대한 책은 신간에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감수 이론이 그 살아있는 중 강박증 책에 있느냐, 뭐 그렇게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뭐 그렇게 무리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에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그 살인 중 강박증 원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래서 요 강박증 원인, 물론 순간포착심 이론 기본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면 굳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 제 강박증 장수의 카페나 제 상담소 블로그라든지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고 또 유튜브 보면 또 언급이 되니까 보시면 되고, 개정판이 후에 치료법 신간 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그 신간과 치료법 신간하고 개정판은 살인 중 강박증 개정판은 나올 때쯤 되면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간 발간도 사실 좀 원고를 제가 좀 바쁘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다룰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또 미리 또 공개하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부를 마치겠고, 그 3부에서는 그러니까 운영자 한 분 모시고 피해 감수 완치 비법이 있는지, 그 운영자 과거 점검 이용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점검 이용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